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칼럼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달러의 횡포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미국에서 양적 완화로 어마어마하게 풀린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그 신호를 계속 보냈었죠. 그래서 금리가 만만하게 오르고 있었는데 금년 3월 달에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와 곡물이 공급이 급감하면서 원자재 곡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100% 200% 오르기 시작했죠. 이거에 편승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르던 물가가 완전히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 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완만하게 금리를 올리다가 이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고금리 정책으로 선회했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5%, 0.75%를 한 번에 올려버리고, 그래서 1년 전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금리, 우리나라 금리가 거의 배 이상 돼버리는 그런 지금 아주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근본적인 그 달러의 그 횡포를 오늘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1차 대전, 유럽의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군산 복합체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차 대전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경제 패권을 쥐게 됐습니다. 유럽이 이제 많은 그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한 20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경제 그 발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로 정말 천조국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중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한 한 30년이 지났죠. 90년부터 30년이 지난 현재는 미국의 경제 그 규모가 비중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현재 전 세계 무역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절반 정도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달러, 기축통화 달러의 막강한 유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의 외환 보유액의 3분의 2를 달러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중국 위안화를 달러에 대체하는 기축통화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부 화교 경제권에서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주 역부족이죠. 그리고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무려 1경이라는 달러를 살포했습니다. 특히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해서 미국의 집값이 아주 폭락을 하고, 그 미국의 집값이 폭락함에 따라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전부 도산의 그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부터 해가지고 다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 이름이 뭐죠? 흑인 대통령인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오바마가 미국의 그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왕창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14년 동안 지금까지 1경 달러가 풀렸다고 합니다. 1경 달러면은 1400경
1400경 원입니다. 이건 뭐 1400경 원인데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그 살포된 그 자금 때문에, 양자 완화 때문에 미국의 물가를 유시해서 전 세계 자금이 풍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누적된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가 그렇지 않아도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적인 공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에너지와 곡물은 모든 그 제품의 뭐 기본 그 원재료가 되는 그러한 원자재인데, 원자재가 오르니까 다른 모든 제품까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푸시업시키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전 세계에 그 흩어져 있던 달러가 미국의 고금리를 또 따먹으려고 미국으로 다 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화폐가 거꾸로 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1,400원이 돌파가 됐어요. 1,5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1,500원은 IMF 때 1,990 몇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으로 지금 높은 1,500원이라는 지금 금액을 환율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그 단기에 해소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춤을 춰버리면은 무역 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율이 안정이 돼야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수출입 업체도 계획을 세우고 수출입 계획을 세우는데 참으로 어려운 지금 지경이 되고 있고요.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6개월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흑자를 내야만이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적자가 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장사를 해서 손실이 난다는 그런 그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역 적자는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가 되고 에너지와 곡물이 공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무역 적자가 해소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대중국 수출입 무역 적자가 지금 나기 시작했죠. 뭐 큰 규모는 아직 아니지만은 무역 적자 나기 시작한 게 몇 개월 됐습니다. 뭐 예견된 일이지만은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를 기술적으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중국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또 중국의 그 핸드폰 시장이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 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무역 적자는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는 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게 수출이 줄어들어서 자동차 내지 핸드폰,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이 수출이 줄어들어서 나는 적자이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 완성적인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나는 적자를 다른 동남아나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회복하고
흑자를 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흑자 국가로 돌아서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무제한 달러를 찍어 남발해도 달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나 화폐를 살포하면,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게 그게 경제 원리인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상하게도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믿을 만한 나라다, 그렇게 전 세계 국가, 나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계속 그 달러를 계속 가지고 싶어 해가지고 계속 애완 보유고로 쌓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4,000달러가 지금 4,000달러가 아니고 4,000억 달러가 지금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몇백억 달러가 줄었는데요. 그래서 이 달러가 무제한 살포를 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 달러가 미치는 그 영향이 큽니다. 이 세계 경제가 달러에 매달릴수록 미국 경제 시스템에 세계 경제가 얽매이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달러를 풀어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면 달러 투기 자본이 다른 나라에 흘러들어가서 다른 나라의 주식을 폭등시키다가, 미국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르면 또 그 과열된 경기와 물가를 잡으려고 또 고금리 정책을 쓰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던 그 달러 투기 자본이 미국의 고금리로 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폭락하겠죠. 주식 폭락하면 경제가 또 마비가 됩니다. 이런 이제 이 달러에 대한 횡포,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그 흐름, 그 시스템,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 흐름을, 세계 경제 전반 흐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우선주의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행포입니다. 자본의 경계선을 없애자, 자본의 국경을 없애자, 바로 그런 것이죠. 노동의 국경은 있는데 자본의 국경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1997년 애완위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경제 부진이라든지 경기 부진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은, 거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게 1997년 1월 미국이 또 고금리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 달러 자본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불안하고 하니까 그냥 썰물처럼 빠져서 가버린 것이죠. 그냥 우리나라 애완고가 그냥 텅텅 켜가지고 IMF에 항복을 한 그런 상황이 IMF 애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회방에 세계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다양한 통화가 무역 결제 수단으로 유통되어야 하는데, 1등만 쫓아가는 천박한 세계 민심이 스스로 미국에게 놀아나는 꼴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워지면 서민들은 생존의 문제에 올리게 됩니다. 부자들이야 돈이 좀 줄어들고 주식이 떨어지면 되겠지만은, 서민들은 목숨까지 이토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그러한 IMF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경제를 예의주시하면서 각자 자기의 경제, 자기의 자산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